네,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이 기자가 직접 그 기업을 방문해서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배럴이라는 곳에 대해서 파악해보자 합니다. 오늘 이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배럴이 그 래시가드랑 뭐 스포츠용품으로 유명한 그 배럴 네. 맞나요? 그 워터파크나 네. 아니면 해변 가면은 이 배럴이라는 브랜드가 써있는 래시가드 입고 계시는 특히나 젊은 여성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 래시가드로 가장 유명한 배럴입니다. 네. 원래 그 래시가드는 뜨거운 태양빛에서 이제 피부를 좀 보호해야 하고 그렇죠. 또 체온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좀 입는 걸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패션 디자인 쪽으로 진화를 하다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주 소비층인 이 필수 아이템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래시가드가 몸매도 좀 가려주잖아요. 비키니가 부담스러운 여성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좋든. 오히려 네. 래시가드가 훨씬 더 몸매를 드러내준다라는 평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시장이 많이 또 커졌던 거고요. 네. 우리나라에 이 래시가드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고 대중화를 시킨 주인공이 배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시라는 게 발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발진이 나지 않도록 그걸 지켜주는 아이템이다 해서 래시가드라는 거거든요. 그 유래에 대해서 한번 직접 설명을 들어보실까요? 네. 뭐 서핑을 할 때 이제 왁스를 발랐을 때 왁스가 좀 거칠거칠해가지고 이제 가슴 부분이나 이런 데 발진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었던 의류거든요. 사실은 이제 외국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려한 컬러를 사용한다기보다는 검정색이나 무난한 색상들을 많이 사용했고요. 배럴이라는 브랜드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컬러, 형광색 컬러도 사용하고 한국에서는 조금 더 패션으로 좀 접목을 시켜서 저희가 조금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래시가드 뭐 선구자였죠. 배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빠르게 시작한 건 맞지만 사실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또 진입을 하면서 경쟁이 좀 치열해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래시가드 인기 확 올라가면서 맞아요. 뭐 스포츠, 의류, 심지어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도 이 래시가드를 굉장히 많이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배럴의 시장 선점 효과가 컸었고요. 브랜드 네. 이미지가 가장 높다 보니까 지금도 선두 업체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스포츠 브랜드 또 아웃도어 브랜드는 이미지가 남성성, 산악, 겨울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이 워터 스포츠 쪽으로는 좀 침투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좀 고전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경쟁자가 많아지면서 이 래시가드 시장이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배럴에 대해서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열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살아. 네. 증시 격언이죠. 아주 유명한 증시 격언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덜 가질 때 주식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표현인데요. 네. 아무래도 그 배럴 같은 경우엔 워터스포츠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여름 매출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한겨울에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난해 그 여름 매출이 이제 집계가 된 다음에 상장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겨울에 상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좀 걱정인 게 사실 제 친구가 빙수점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너무 여름에만 장사가 되고 겨울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래시가드나 스포츠 용품에 이런 식으로 특화가 돼 있다면 너무 매출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걱정되지 사실 않을까? 저도 이 배럴이 상장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네. 뭐 래시가드로 상당히 유명하긴 한데 어떻게 그 래시가드 하나 팔면서 상장까지 할 수 있지? 그렇죠. 그냥 뭐 자본에 엑시트하기 위한 것 아닌가? 사실 좀 본능적인 의심을 갖고 접근을 네. 했는데 회사 탐방을 해보니까 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 래시가드 뭐 수영복은 물론이고요. 보면은 웨트슈트라고 하죠. 이제 전신 수영복, 또 구명조끼, 오리발 같은 전문 용품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요가복, 지금 요가복이 나오는데 뭐 네. 트레이닝복, 패딩 등 다양한 의류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또 뭐 신발, 모자, 액세서리 등 여러 가지도 다양한 액세서리도 개발을 하고 있고 일단 6, 7, 8월 사이에 매출이 절대적으로 높긴 한데 네. 뭐 해외여행이라든지 동남아 쪽 여행 가는 사람들이 요즘 여행 어떤 많이 가죠. 그런 겨울 수요도 상당히 많다고 하고요. 특히나 장점이 예전에는 수상스키라든지 스노우보드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위한 용품, 전문가들 의류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가 많이 집적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복을 만들더라도 그런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는 건데 서종환 대표에게 그 점을 직접 한번 설명 들어보시죠. 네. 지금 안쪽 내부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먼저 대형 포켓이 하나 있는데요. 이쪽에는
기본적인 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아이패드라든지 여러 가지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이렇게 적재가 되어 있고요. 측면에 보면은 이제 옆구리 쪽에 벤틸레이션이라고 해서 공기를 좀 원활하게 순환시켜 줄 수 있는 이 손목 부분에도 한 겹 더 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덧대놔가지고 차가운 냉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잡아줌으로 인해서 가장 옷을 입으면서 때가 많이 타는 이 목 부분, 이 부분만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세탁을 하고 다시 탈부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세탁하는 데도 좀 편하고 쾌적하게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치성이 좋아가지고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이렇게 물에 젖어 있을 때도 이렇게 움직임이 좀 편안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기존의 래쉬가드는 좀 기장이 길었는데 이거는 크롬 래쉬가드라고 해가지고 기장이 좀 짧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비키니와 뭐 래쉬가드의 좀 중간 형태로 되어 있는데 래쉬가드 종류가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하게 색감이나 이런 아트웍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고 저희는 오히려 하반신에도 이렇게 같이 노출되는 걸 좀 막아주기 위해서 기획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워터레깅스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 저희한테는 좀 시그니처 같은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두 번째 키워드와 굉장히 내용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물 밖으로. 점점 이 스포츠, 뭐 수상 스포츠 쪽에서 벗어나서 뭐 요가복이라던가 다양한 부분으로 확장해 나간다라는 거겠죠? 중장기적인 계획을 다 세워놨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화장품 사업인데 화장품 사업은 워낙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그런데 역시나 자기에게 특화된 포인트를 짚어가고 있고 뭐 워터프루프라든지 아니면 자외선 차단 그리고 네일아트 하나를 하더라도 해변과 더 어울리는 색상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제 조만간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종합 스포츠 브랜드로 정착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서정환 대표의 목표 들어보시죠. 스포츠 브랜드 중에서는 이제 라이센스 브랜드가 아닌 한국 토종 브랜드가 지금 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좀 젊은 사람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좀 신생 한국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로서 이렇게 정착시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죠.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브랜드는 여성 팬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지금 애슬레저 쪽, 예를 들면은 요가, 필라테스, 이런 러닝 이런 쪽에 좀 더 집중도 있게 좀 R&D를 하고 있는데요. 상장과 동시에 아낌없이 좀 투자를 해서 향후 3년, 4년, 5년 그 후에는 이런 지금의 워터 스포츠의 베이스가 데일리 스포츠로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인터뷰 내용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스타트업 앤 엑셀러레이터.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요? 스타트업은 뭐 이제 청년 창업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고, 엑셀러레이트는 자본도 투자해주고, 기업 경영도 조언을 해주고 해서 네. 스타트업이 제대로 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엑셀러레이터를 말하는데, 지금 상장 전 지분 구조를 보면 창업자보다 제넨 벤처스라는 투자회사 지분율이 더 높아요. 저도 이거 보고 또 단순 투자를 위해서 IPO를, 엑시트를 위해서 네. IPO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 생각도 했었는데 많이 다르더라고요. 서정환 대표는 물론이고 이 제넨 벤처스의 이상훈 대표도 만나봤는데 지금 이상훈 대표가 배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주식 투자도 그렇고 기업 투자도 그렇고 사람을 본다. CEO를 먼저 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을 꼭 좀 소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딱 아는 형님인데 그렇게 해서 좋다. 뭐 자기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뭐 존경을 받는 어떤 사람이구나 해서 만나겠다고 했더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우리 배럴의 지금 서정환 대표였고 이 의료업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도 충분히 있고. 자, 근데 그 당시 투자할 때마다 이렇게 실력이 좋은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인간적인 매력 때문에 이 투자를 결정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일단 제넨 벤처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럴과 함께 할 거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한 상장 후 기준으로 지분 20%에 대해서 3년간 보호 여지를 걸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팔게 되면 서정환 대표에게 먼저 파는 그 우선 매수권도 약정을 해놨고요. 네. 이상훈 대표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저희는 뭐 투자도 하지만 투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같이 사업을 실행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서 서로 잘하는 것들을 잘 결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그런 뭐 엑셀러레이터 이런 어떤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 매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상장 이후에 바로 엑시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기본 목표가 아니고 상장은 저는 이제 출발이라고 보고 있고요. 좀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스포츠 브랜드로 더 성장시키는 작업을 더 같이 할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실적 추이와 전망 그리고 공모 가격 뭐 예상 밴드 이런 것 좀 얘기해 볼까요? 네, 배럴의 매출 추이를 한번 보면요, 지난 2015년에 158억 원 수준이었는데 16년도에는 240억 원대로 올라왔고 2017년에는 뭐 정확히 마감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잠정치입니다. 350억 원대 예상이 된다 하고요. 2018년도 매출 전망은 550억 원. 영업이익률은 20%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의류로 더 매출을 더 키우고 나중에 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중국 쪽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상장 중화사는 이제 하나금융투자인데 공모가 희망밴드는 8,000원에서 9,500원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이게 한 비교기업 PER 15배, 네. 35% 내지 23% 할인한 수준입니다. 공모주 청약은 오는 22일,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상장 또 올해 상반기 안에 또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래시가드 업체 배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수상 스포츠 전문 업체를 뛰어넘어 데일리 스포츠 업체로 앞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부 이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